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판례 사안에서 시행사는 분양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최초 5년간 건물 관리를 하고 구분 소유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문구인데요. 그리고 또 시행사는 이런 분양계약서와는 또 별개로 입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받아두기도 했습니다. 시행사나 관리업체는 이런 문구가 포함된 분양계약서 그리고 동의서가 5분의 4를 넘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른 서면 결의로 유효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시행사는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관리규약에 집어넣고 이 관리규약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5분의 4 이상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런 관리규약을 근거로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도 관리업체가 여전히 관리업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문구가 포함된 분양계약서를 수분양자들이 모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서면 결의로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분양계약서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는데요. 분양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의 관리기간 동안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 업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여야 하지, 분양자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뒤에도 인정하겠다는 구분소유자들의 서면 합의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것입니다. 즉, 위탁관리회사의 위탁관리 업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하지, 그 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이 승계하겠다라는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대법원은 시행사가 5분의 4 이상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그런 문구가 포함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동의서를 서면 결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도 명백히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위탁계약의 효력에 관리단이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에서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에 대해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관리업체를 선정한 관리위탁 계약의 효력이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즉 관리인이 선임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단이 건물 관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분양자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한 그 시점부터는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단만이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 권한자다라고 명백하게 확고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인만이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시행사나 그리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이러한 관리인의 적법한 관리비 징수 행위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관리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 됩니다. 관리인과 관리단에게만 적법한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다는 점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일단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다면 그때부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저 관리인의 지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사후에 확인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관리단 집행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비로소 관리인 지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적법하고 유효한 관리인 지위가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끝나야 관리인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해야만 그때부터 적법한 관리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60-70%의 찬성표를 얻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찬성률은
건물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얻기 어려운 비율의 높은 찬성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는 구분 소유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기로 했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주인은 소유주들이고 소유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건물은 관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집합건물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분 소유자들께서 지금의 문제의식을 같이 잘 유지하시고 똘똘 뭉쳐서 잘 대응하신다면,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잘 받으신다면 시간이 길게 걸릴지 적게 걸릴지 문제이지 결국은 원하시는 바를 꼭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혹시나 법원이 문제 있다고 하면 신속히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다시 추인 집회를 거치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시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정밀하게 잘 분석하셔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면밀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업체에 대한 관리행위 중지 가처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은 관리인 지위에 대한 적법성만을 다루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관리인이 적법한지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리업체가 관리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런 가처분들을 제기해서 관리업체가 적법하게 변경되었고, 그래서 기존 관리업체는 관리 행위를 중지하고 관리사무실이나 방제실 등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까지도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 등 관리 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주들과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도대체 어디에 납부해야 되느냐 문의가 많을 수 있고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단 적법하게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인만이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고, 시행사나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이러한 관리인의 적법한 관리비 징수 행위를 방해한다면 이것은 관리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관리업체에게 관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 징수를 관리업체가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것이 위법한 관리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관리 행위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관리 행위를 실질적으로 빨리 개시를 하시는 것도 분쟁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업체를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도 관리업체가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제기되고, 그리고 그런 분쟁 상황을 빌미로 관리업체가 계속 관리비 징수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